저는 성카노미라기부터 킹샌드의 지형 이동과 3회청 화석에 대해서 발표할 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 어떻게 이제 돌에 박혀서 돌에 박히는 지가 신기하고 궁금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저는 화석과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화석의 종류와 화석이 잘 발견되는 지형, 치성화석과 표준화석의 차이와 화석 연대 측정법, 연대별 시계를 나누는 방법과 이유와 그리고 성카노미라기 킹샌드의 지형 이동, 성카노미라기부터 킹샌드의 대표 생물군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석이란 지금과 전혀 다른 그 환경에서 살았던 유기체들의 잔해를 말하고요. 이제 5천만 년 전부터를 화석이라 부르고 5천만 년이 안 되면은 화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진 과정인데요. 일단 바닥에 살던 유기체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로 물에 의하여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물고기 몸체가 화석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제 뭐 풍화 작용이나 침식 작용으로 위 지층이 깎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화석의 종류에는 살아있는 화석과 살아있지 않은 화석이 있는데요. 그 예로는 유기체 화석과 뒷방울 화석 등이 있는데요. 유기체 화석은 삼엽충 화석이나 삼엽충이나 다주와 같이 이렇게 생명체 화석이 되는 경우를 살아있는 화석이라 부르고요. 살아있지 않은 화석은 이 뒷방울 화석, 이 사진을 보시면은 뒷방울도 화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뒷방울은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화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석이 잘 발견되는 지형인데요.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현무암층이나 허름한 진해는 없는데요. 그 이유가 그 두 개는 뜨거운 마그마에서 만들어지는데 뜨거운 마그마에는 생물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발견되는 지형은 토적증 지대인데요. 산이 무너져 내린 곳이나 냇가나 돌무더기 그런 주변에서 잘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모나이트 화석은 우리나라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고생대는 삼엽충에 살았고 중생대는 아모나이트가 살았어요. 근데 삼엽충과 아모나이트는 둘 다 바닷속에서 살던 생물체인데요. 우리나라가 고생대하고 중생대 사이에 바다에서 육지로 바뀌면서 아모나이트가 그 이유가 아모나이트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시성화석과 표준화석의 차이인데요. 일단 시성화석은 화석에 발견된 그 지층의 퇴적 환경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화석을 말하고요. 시성화석의 특징에는 생존 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특정 그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성화석의 예로는 산호가 있는데요. 산호는 수온 18도에서 25도에서 살고 그리고 수온이 높고 그리고 햇빛이 잘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호가 잘 분포된 지역은 수온이 높고 투명도가 높으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높고 얕은 바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화석인데요. 표준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그 화석에 적당한 처리를 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예로는 아모나이트 화석, 삼엽충 화석, 물고기 화석과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공룡 화석을 예로 들면은 이 공룡 화석 갖고 공룡의 무게와 길이 그런 실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일단 표준화석은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으로 그 생물이 살았던 시대를 알려줍니다. 시성화석은 화석이 생성된 그 당시 환경을 알려줍니다. 화석의 연대 측정법인데요. 화석의 연대 측정법에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
방사성 동위 원소 측정 연대 측정법으로 두 개가 나뉘게 되는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일단 이런 생물체가 탄소를 마시면서 흡수하고 뱉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대기 중에는 무수한 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질량소 14탄소 원자와 질량소 12탄소 원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량소 14탄소 원자는 방사성을 내는데요. 그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생물이 죽으면서 이제 흡수와 이제 배출을 이제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질량소 14탄소 원자하고 그 12탄소 원자가 이제 그 비율이 같아요. 근데 이제 생물이 죽으면서 이제 그 비율이 깨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생물체가 이제 흡수하고 이제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방사 14탄소 원자가 이제 방사성을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내놓으면서 이제 분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율을 이제 가지고 그 비율을 측정해 보면은 그 나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인데요. 그 이제 물질 안에 우라늄이 있는데요. 그 우라늄이 이제 붕괴하면은 나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라늄과 나의 비율을 알면은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그 우라늄이 100인 거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화성암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마그마가 식을 때 이제 우라늄과 납이 녹는 점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우라늄이 결정이 생성되면서 그 비율을 알면은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시대의 연도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고생대에는 이런 기가 있습니다. 중생대도 이런 기가 나눠져 있고, 신생대도 이런 새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 시계를 나누는 방법과 이유는 방법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나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그런 성칸불약이나 그런 신생대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나눈다고 합니다. 이제 성칸불약이 그 자료는 제가 찾지 못해서 일단 고생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생대 그때 그 지형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중생대 사진인데요. 안데스 산맥과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생기게 되고 땅이 좀 나눠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신생대 사진인데요.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나눠지게 되고요. 나눠지게 됩니다. 성칸불야 때부터 신생대의 대표 생물군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성칸불야 시대에는 대기산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육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고요. 이제 바다에 최초 생명체가 출현을 했는데요. 이때 광합성 세균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있어요. 이걸 남세균이라고 부르는데 남세균이 영어로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뭉치고 합쳐져서 스토로마톨라이트가 되는데 이 스토로마톨라이트는 산소를 뱉어요. 그리고 말기에는 가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가세포 생물이고요. 구생대인데요. 그 스토로마톨라이트가 산소를 내뱉음으로써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구생대 때.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때 생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번성했던 것은 어류나 양서류, 양치 식물이 있고요. 표준 화석으로는 세멸충, 갓주어, 필석과 완중류 등이 있습니다. 이때 판기가 형성이 됩니다. 중생대인데요. 이때 고생대 때 판기가 형성됐던 게 중생대 때 판기가 분리되고요. 이때 많은 생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번성했던 생물들은 파충류나 거시식물이 있고요. 표준화석으로는 공룡과 아모나이트가 있습니다. 신생대인데요. 이때 인류가 출현하게 돼요. 그리고 번성했던 것은 포유류, 속시식물이 있고요. 표준화석으로는 파페석, 그리고 네모드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3연충 화석을 발굴하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군 소도동 소를골을 갔습니다. 이제 간 이유는 그 3연충 화석을 이제 발견함으로써 그 당시 이제 시대의 지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서 맨날 보던 이 화석을 제가 직접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호기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고요. 태백산 그 이제 주요 암석층은 쉐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화석은 조개일은 직경 0.7cm, 조개인은 직경 0.8cm, 조개삼은 직경 3.5cm하고 정체 불명 화석은 직경 4cm입니다. 네, 여기가 태백 시청이고요. 이 길을 따라서 A 지점과 B 지점으로 저희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정확히 보시면은 이 길을 따라서 저 맨 위에 있는 곳에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기가 이 숲속 부분에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조개 1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조개가 화석이 보일 겁니다. 이거는 자로 길이를 잰 거고요. 조개는 이쪽 부분을 보시면 조개 화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개삼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체 불명 화석인데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네이버로 물어보니까 화석인 걸로 네이버가 화석인 걸로 있고요. 답사 결과는 일단 이 발견된 화석 그 암석이 쉐일이에요. 그래서 이 쉐일이 일단 표면이 매끄럽고 일단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층이 있는 걸 보아서 이제 쉐일인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지층이 쉐일인 걸로 보아서 그 당시 지형이 해안가 주변이나 또 하천 바닥이 또 진흙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쉐일이 그러니까 진흙이 뭉쳐서 쉐일이 됩니다. 그리고 1cm 미만의 다소 조개와 3.5cm 조개 화석이 발견되었고요. 4cm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알같이 생긴 화석으로 추정된 물체가 발견되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조개 화석이라고 이제 됐고요. 제가 3연충 화석을 이제 발굴하러 갔는데 기대했던 3연충 화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가지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조개는 주로 그 이암 암석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조개 화석이 쉐일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제 의문점이고 특이하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